어떤 유형의 문제를 풀든 여러분이 독해를 하기 전에는 꼭 기억하시고 선행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읽을 것. 이게 우리말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으면 생각보다 우리 머리로 이렇게 정보 입력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무슨 내용일까? 이 다음엔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궁금해하면서 읽어야 훨씬 더 독해력이 향상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이 주제, 제목, 요지 찾기는 상대적으로 좀 쉽죠. 그래서 요 놈은 좀 틀리면 안 돼요. 여기서 틀리면 뒤에 빈칸이랑 순서 배열해서 다 맞아야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주제, 요지, 제목 찾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주제, 요지, 제목 찾기 문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마이크로 단위로 끊어서 정보를 다 가지고 가려고 하면서 읽을 필요가 전혀 없고, 그렇게 읽으면 오히려 시간만 오래 걸리고 정답 찾는 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얘네는 어떻게 하냐, 최대한 빠르게 읽어보는 거예요. 지문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대목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 속으로 외쳐보는 거죠. So what? 그래서 뭐?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라고 생각한 다음에 선지로 넘어가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주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 얘가 그래서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구구절절 돌려서 말을 했구나, 장황하게. 그럼 내가 한마디로 정리해주지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를. 지금 이 문제는 2020년도 지방직 서울시에서 출제된 문제예요. 제가 주제 문제는 앞에서 빠르게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 So what?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라고 외쳐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빠르게 읽어볼게요. The e-book applications available on tablet computers. 태블릿 컴퓨터에 사용이 가능한 그런 이북 프로그램들은 employ가 채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사용합니다. touchscreen technology. 터치스크린 기술을 사용한대요. 그쵸? 보통 요즘 다 그렇죠. Some touchscreens feature. 몇몇 터치스크린들은요, feature,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 A glass panel, 유리 패널이래요. 근데 그 유리 패널이 뭔지 뒤에서 꾸며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덮여져 있는, 뭘로? 두 개의 전자적으로 충전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금속 소재로 덮여져 있는 그런 유리 패널. 근데 여기가 지금 좀 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주제 문제를 풀면서 이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그냥 아, 그렇구나, 몇몇 터치스크린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지금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뭔 것 같은지 딱 감이 오지 않으세요? 그쵸? 바로 이 터치스크린 테크놀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꾸 터치스크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화면이 터치가 됐을 때 두 개의 금속 표면은 느낍니다. 압력을 느끼겠죠? 그리고 그것은 연결을 합니다. 이러한 압력은 보냅니다. 전기적인 신호를요. 어디에? 컴퓨터에. 그리고 그것은 translate A into B. A를 B로 변환하다. 그 touch를 command, 명령으로 변환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터치스크린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밑에서도 똑같이 터치스크린의 작동 원리, 이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하면 정답은 나온 거죠. 한번 볼게요. 이런 버전의 터치스크린은 be known as 무엇으로 알려져 있죠? 저항성 스크린으로 알려져 있대요. 왜냐하면 뭐 스크린이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 손가락으로부터 오는 압력으로부터, 얘도 지금 계속 밑에서도 작동 원리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 글을 끝까지 읽지 않더라도 터치 스크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바로 감이 오죠. 그러면 바로 정답, How to touch screen technology works. 어떻게 터치스크린 기술은 작동하는가를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솔직히 좀 구문 독해가 연습이 되신 분들은 1분 안에도 푸실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시간 단축하기 딱 좋은 문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순서 배열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는 그 무엇보다도 논리를 가지고 풀어야 하는 유형이에요. 근데 문제는 BCA도 말이 되는 것 같고 BAC도 말이 되는 것 같을 때 이제 환장하는 거죠. 게다가 지시형용사나 대명사나 연결어 같은 그런 단서조차 안 보이면 돌아버리는 거죠.
얘의 경우 문제에서 첫 번째 문단이 아예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문단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 다음에 A, B, C 중에서 어떤 내용이 오면 매끄러울지를 좀 논리적으로 추론하면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풀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볼 문제는요. 2020년 국가직 9급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렇게 난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첫 번째 문단이 주어졌어요. 제가 문제에서 첫 번째 문단을 주어진 경우 그 문단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빠르게 읽어볼게요. Past research. 지난 연구는 has shown, 보여줍니다. that 이하를 experiencing, 경험하는 것이 뭘 경험하죠? 빈번한 psychological stress,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이 뭐가 될 수 있대요? 아주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대요. 뭐에? 이거는 몰라도 이건 알잖아요. disease, 어떤 질병의 상당한 risk factor,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대요. 빈번하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이거는 심장질환을 얘기하는 단어인데 이건 의학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 문제를 내는 출제자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디지즈에 걸릴 위험이 있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 뒤는 이 질병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20대 이상의 절반에게 영향을 주는 질병이래요. 이 심장질환이. 오케이. 결론.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연구에서 말했다 라고 하고 A, B, C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이거 문제 풀 때 보기부터 보지 않아요? 그래서 A, C, B, C. 그러면 C가 앞에 오는 게 두 개나 있네? 그러면 C가 첫 번째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요행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일단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A, B, C를 순서를 배열할 때 처음부터 문장 전체를 정독할 필요는 없고요. 한 문단의 첫 번째 문장만 가볍게 읽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A, 이런 this나 that이나 이런 게 나오면 앞에 이 this나 that에 해당하는 게 나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지? 하지만 이것은 의미하냐? that 이하를 people who drive on a daily basis, 매일 운전하는 사람들은 심장질환에 걸릴 예정이라는 걸 의미하냐? 근데 보세요. A가 앞에 오기에는 이 drive가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일단 패스하고 B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B번. According to a new study, there is,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the researchers noted that listening to music while driving, 여기도 지금 driving이 나왔네. 운전하는 동안 음악을 듣는 것이 뭔가 driving이 단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끝까지 안 읽어도 되고 바로 C로 넘어가 볼게요. One source of frequent stress is driving. 빈번한 스트레스의 한 가지 source, 여기선 source가 자원이 아니라 원인이에요. 빈번한 스트레스의 한 가지 원인은 바로 driving, 운전이다. 그러면 이게 먼저 와야겠네. C가 먼저 오는 게 맞겠네. 빈번한 스트레스의 원인 중 하나가 운전이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계속 하겠죠. heavy traffic 때문이고 경험이 별로 없는 운전 미숙자들에게 오는 불안감, 그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A일까 B일까? B는 지금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A는 보세요. 그래서 이 말은 모든 매일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심장질환에 걸릴 거라는 거야? 아니면 is there a simple way of easing the stress of driving? 운전 스트레스를 좀 간단하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얘가 물어봤잖아요, 먼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B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 운전하는 동안 음악을 듣는 게 도움이 된대 라고 얘기하면서 이 A의 질문, 아니 좀 이렇게 간단하게 운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Listening to music while driving. E. 그래서 얘는 좀 비교적 문제가 쉽게 풀려요. C, A, B. 정답은 3번. 이런 식으로 순서배열 문제는 나름의 단서를 찾아가면서 논리적으로 푸시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꼭 뭐 지시형용사나 대명사나 접속사 없어도 문장을 패러프레이징 하거나 똑같은 뜻의 단어를 조금 다른 형태의 단어로 바꿔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유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빈칸 추론 유형이죠. 이 유형이 제일 오답률이 높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얘를 풀 때 중요한 거는 선지를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셀프로 추론해보는 작업이에요. 이걸 하지 않고 선지부터 보면 내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힘, 그게 급속도로 약화돼요. 그래서 결국 선지에, 특히 그 선지 중에 매력적인 오답에 내 생각을 뺏기게 되고 거기에 지배당하면서 오답을 고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 무엇보다도 지문 안에 있는 근거들, 지문 안에 있는 정보들만을 가지고 내가 셀프로 추론해보는
거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얘는 지금 2020년 경찰 1차에 나왔던 빈칸 추론 문제예요. 요즘 경찰 시험 영어가 조금 어려워졌더라고요. 그죠? 얘도 난도로 따지면 상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 영어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What was arguably the all-time greatest example of selection bias? 까지가 지금 주어예요. 왓절이 이끄는 주어로 온 거예요. arguably 하면 틀림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틀림없이 the all-time greatest example. 여기서 all-time greatest 하면 역대급, 우리말로 약간 역대급 본보기는 어떤 본보기냐면 selection bias. 여러분 select 알죠? 고르다, 선택하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중에 selection 기억나세요? 거기서 저는 맨날 초코맛만 골라 먹었거든요. 네, 아무튼 selection, 선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bias는 편견, 편향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선택 편향의 역대급 본보기는 resulted in 결과를 초래하다 이런 뜻이죠.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The embarrassing 당황스러운 1948년에 시카고 트리뷴 헤드라인 민망한 1948년에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뉴스의 헤드라인이라는 결과를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헤드라인이 뭐냐면 듀웨이라는 사람이 defeat 패배시켰습니다. 트루먼을. 그러니까 듀웨이가 트루먼을 이겼다라는 당황스러운 뉴스의 헤드라인을 초래했다는 거죠. 뭐가? 역대급 선택적 편향이. 근데 사실은 in reality 해리 트루먼 트루먼은 여기 졌다고 나온 사람인데 사실은 해리 트루먼은 trounced 완전히 완파시켰어요. his opponent 그의 적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듀웨이겠죠. 사실은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듀웨이라는 사람을 이겼는데 어떤 신문의 헤드라인은 듀웨이가 트루먼을 완전히 이겼다라고 나왔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지금 뭔가 키워드가 될 것 같은 단어를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쵸? 바로 첫 번째 문장에 등장한 이 selection bias겠죠. 선택적 편향. 이 선택적 편향이 뭐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에 대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듀웨이와 트루먼이라는 사람의 어떤 일화를 가지고 모든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그 당시에 예견했대요. 토마스 듀웨이가 선출될 거라고 대통령으로.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 뉴스에서는 went to press, go to press 하면 편집을 중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편집을 멈췄대요. Before the election results were in.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리고 그 에디터들은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여론조사가 정확할 거라는. 근데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The statisticians, 통계학자들은 were wrong for two reasons. 두 가지 이유로 틀렸대요. 첫 번째로 그들은 stop polling. 여론조사를 멈췄죠. Too far in advance of the election. 선거보다 훨씬 앞서서 여론조사를 중단했죠. 그리고 트루먼은 여기서 졌다고 했던 그 트루먼은 특히 successful, 성공적이었대요. 어떤 것에? 사람들의 열정을 북돋게 하는 것에 in the final days before the election. 선거 며칠 전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the telephone polls conducted. 그 실행된 전화 여론조사는 tended to favor Dewey. Dewey한테 우호적인 경향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1948년에는 전화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어디에? wealthier households. wealth 하면 여러분 부잖아요. 부. wealthy 하면 부유한이고. 그러니까 부유한 가정들에 국한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잣집 아니고서야 전화기가 없었다는 거죠. and 그리고 Dewey는 was mainly popular among elite voters. 엘리트 특권층에 있는 그런 투표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인물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결론 부분이 되는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이 시카고 어쩌고 라는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거는 우발적이었지만 이것은 보여준대요. The danger, 위험성과 그리고 잠재적인 힘을요. 뭐를? 선택적 편향을. 이 대쉬 사이에 있는 문장이 빈칸이 삽입되는 문장이죠.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For stakeholder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더라도 풀 수는 있어요. 왜냐면 뒤에서 이 stakeholder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wanting, 원하는 사람들이래요. 뭐를? influence, 영향을 미치기를, 다른 사람들의 심장과 어떤 마인드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by 그 다음에 보기를 보니까 다 ing로 왔죠. by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잖아요. 뭐뭐 함으로써 타인의 어떤 뭐 생각과 가슴에 영향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스테이크홀더는 이해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이 이해 당사자들은 여기서 이 듀웨이를 지지했던 그 사람들이겠죠. 그럼 여기서 잠깐 선지부터 보지 말고 내가 먼저 셀프 추론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쵸? 내가 글쓴이라면 여기다 뭐라고 썼을까? 이해 당사자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는 이해 당사자들은 뭘 함으로써 그럴까? 다른 사람들을 선동함으로써?
이 정도 뉘앙스가 아닐까? 왜냐면 위에서 뭐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먼저 선거 결과 발표되기도 전에 편집 중단해버리고 보도해버리고, 그리고 전화 여론조사도 특권층한테만 돌려놓고 그게 마치 사실인 양 굴었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동요하게 만드는 거? 요 정도로만 내가 먼저 셀프로 추론하고 가셔도 답에 확실하게 근접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선지를 볼까요? Encouraging others to hop on the bandwagon. 여기서 hop on the bandwagon은 jump on the bandwagon이랑 똑같아요. 시류에 편승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격려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시류에 편승하도록 격려함으로써 타인의 가슴과 생각에 영향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 말 되지 않나요? 얘는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와버렸어요. 출제자가 좀 양심이 있는지 이 마지막 문제 시간 모자라면 안 되니까 1번에서 바로 답 고르라고. 이 전체 문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재가 selection bias가 먼저 나와주고, 그리고 그 소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주고,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적 편향 selection bias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얘도 주제 문제 풀 때처럼 글쓴이가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 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좀 파악하면서 추론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오늘 이렇게 독해 3가지 유형 풀이 방법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누군가의 설명과 조언을 듣는 것보다는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한 문제라도, 진짜 하루에 한 문제라도 독해를 꾸준하게 푸는 훈련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한국에서 하루 종일 영어로 된 활자만 읽고 영어로 듣고 영어로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 스스로 억지로라도 계속 영어에 노출시켜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꾸준히 공부하셔서 꼭 원하는 점수에 도달할 때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